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3절 군 전문 직업주의 유형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구 직업의 유형으로서 구 직업주의와 이제 신직업주의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구 직업주의입니다. 자, 군대와 정치의 관계에서 이 정의하고 있는 헌팅턴의 어떤 구 직업주의와 스테판의 어떤 신직업주의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 헌팅턴 교수는 자, 군인의 어떤 그런 폭력을 관리하는 이 전문성과 군사적 안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요청에 부응하는 이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군대는 다른 사회 집단들보다 조직의 어떤 성격과 그다음에 관료제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 내에서 참여하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이 필수 조건으로 한다는 이 단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성은 이제 구직업주의, 스테판은 구직업주의, 헌팅턴은 구직업주의, 그래 스테판은 신작업주의, 이거를 이제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어떤 구직업주의는 여기는 자, 이 구직업주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헌팅턴 교수는 자, 직업 군인이 이 문민 통제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민간 지도자의 어떤 정치적 통치를 인정하고 군대는 오직 그 대외적 안보에만 전념하는 구직업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직업주의는 뭐냐면 자,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그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여기는 군사적 영역에 한정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그래서 군대의 어떤 내부와 민간 사회도 존재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폭력 관리의 어떤 복잡성과 그 습득의 곤란성, 이것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군인에게는 자국이나 적국의 어떤 전략 및 전술에 관한 어떤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전쟁사에서 교훈을 도출하는 일과 그다음에 응용 그리고 이 부대 교육 훈련 등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이해라든지 숙달에 소요되는 이 시간 그다음에 군인의 어떤 전 경력 중에 3분의 1이 교육 훈련에 할당되는 사실로 미뤄 보아도 이제 쉽게 여기에서는 이 교육이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직업주의적인 군인이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역사, 심리, 종교, 철학, 자연과학 이런 어떤 일반적 지식에 관한 어떤 광범위한 소양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듯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육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소양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는 뭐냐면 자, 군인의 시야가 전통적인 영역인 군사적인 영역에만 한정된다면 전쟁과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덥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데 통찰력이라든지 상상력, 판단력,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이 일반적 지식에 관한 연마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 체계라든지 병참 지원 체계, 지휘 정보 및 통신 정보 체계, 첨단 과학, 무기 발달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은 자연과학의 어떤 발달에 군인이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 자, 전투를 모든 일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전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직업주의적 성향을 지닌 이 장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의 낭비가 되고 군대를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부대로 만들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있다는 보고 둘째는 자, 군인이 군사적인 어떤 전문 영역에서 폭력의 관리는 국가의 어떤 전망의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됨으로써 자, 군인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 최소한의 어떤 지식마저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단시간 내에 패망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나 자, 군인이 전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전투를 수행한다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독자적인 독립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1964년에 웨스트 포인트에서 행한 연설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연설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명만큼은 불변한 것이어야 하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프로페셔널한 군인으로서 장차의 어떤 그런 여러한 장차의 어떤 여러분 경력에 있어서 기타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이 사명에 비교할 때 한낱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싸우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며 그 직업은 군인, 즉 싸우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신 승리에 대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여러분이 지면 국가가 멸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라는, 즉 뭐냐면 군인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전문 집단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전문적 직업으로서의 사명에 최상의 임무를 두고 수행해야 하는데 자기의 일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져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존망처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군인은 이 정치에 관련된 것을 꺼리거나 또는 정치의 속성이 군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정치가가 국가 목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군인에게 있어서 이 목표의 결정은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의 임무는 국가로부터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수단을 발견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이 정치를 멀리하라는 까닭은 뭐냐면, 정치가 각종 이익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은 이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각자의 이익을 내세워서 대립하고 있는 이 정치의 세계를 보면 체질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어떤 흥정이라든지 타협과 같은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싫어하지만, 그리고 정치는 각종 이익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타협이나 흥정에 의해서 이를 해결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적인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타협의 산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가가 타협이나 흥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원칙을 포기하고 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군인은 국방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국방이란 뭐냐?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초월한 초당파적인 것이라고 생각함에 따라서 군사 문제는 국민의 총의에 의거해서 해결되어야지 타협이라든지 흥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은 국가의 어떤 숭고한 목표이고 군대는 성직이라고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군인이 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정치는 비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군인에게는 군인의 어떤 독특한 정신 구조 속에 이 군인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 정신은 민주사회의 어떤 가치, 신조에 대립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 구조를 지닌 군인이 정치에 접근하면 민주 정신은 붕괴되고 군사 독재 정치나 어떤 군국주의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은 이 폭력의 관리에 전념시키면 군인은 더욱 그 어떤 면에서는 더 정치를 불필요한 영역, 그리고 군인으로서는 다투기 힘든 영역, 그리고 혐오스러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정치에 개입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민간 우위를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군인이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신직업주의, 우리가 이제 신직업주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직업주의. 자, 이 신직업주의는 국가 안보와 국가 발전을 동일시하는 이 대내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군부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이 국가 통치에 대한 이념적 이론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최고 국방대학에서 개발된 이 국가 안보의 어떤 신직업주의가 구직업주의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몇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결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정치 문제에서 다르고요, 사회 심리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군사 문제, 병참 및 동원 문제, 그다음에 정보 및 대정보 문제, 강력 및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신직업주의와 구직업주의는 크게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직업주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신직업주의에서 여기에는 자, 군부가 자신의 소명을 어떤 이러한 대내적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을 규정하게 된 데에는 여기는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자, 쿠바에서 이 카스트로의 어떤 게릴라 부대에 의한 정규군의 패배와 파괴되어 온 충격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고도로 직업화된 이 브라질과 페루에서는 국가의 어떤 대내 안보, 그다음에 군부 자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식이 대내 안보에 대한 그것들을 접근법을 어떤 면에서는 직업화에 어떤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자, 군사기관들은 이 혁명적 저항을 고무하는 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반란적 소요를 진압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이 강령과 훈련 방법을 고안하기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도로 직업화된 군부 엘리트들은 정치 문제들에 점점 더 큰 관심을 이제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이제 구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러면 함축적인 거죠. 자, 군부의 역할은 구직업주의에서는 대외적 안보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면, 여기는 이제 대내적 안보와 국가 발전. 그래서 신직업주의에서는 이제 이 군부가 국가 발전의 역할까지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꾸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 대한 민간인의 태도는, 자, 민간인에 의한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을 했다. 구직업주의. 근데 사회 계층에 의한 정부의 정당성에 어떤 도전을 하고 있다. 사회 계층에 의한 정부의 정당성에 도전하고 있다. 네, 이제 그 군부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필요한 군사 기술은, 자, 정치적 기술과 양립할 수 없는 고도의 어떤 전문 기술을 이제 구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고도로 서로 연결된 이 정치 및 군사 기술을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군부 직업 활동의 범위는 구직업주의에서는 군부의 어떤 정치적 중립화를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신직업주의에서는 무제한이다. 이것들은 이제는 중립화가 없다, 무제한이다. 그다음에 직업적 사회화의 어떤 영향은, 자, 군부의 정치적 중립화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봤다 그러면, 군부의 어떤 여기에서는 정치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현역 군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군에 대한 그런 그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정치에 가입할 수도 없는 것이 이제 군의 역할이지만, 이제 전역만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정당의 가입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제 곧 선거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는데 대통령 선거를 지지하고 뭐 이런 것적인 측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제 군부의 정치를 이제 신직업주의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민군 관계의 영향에 있어서는 구직업주의에서는, 자, 군부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 통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이 신직업주의에서는 군사라든지 이 정치적 경영주의와 역할 중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뭐 어떤 면에서는 구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에서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는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직업주의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자, 우리는 이 지속적인 혼란의 요인을 막고 국가의 발전과 어떤 위대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와 어떤 군부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논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의 환경에 보다 더 알맞는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라고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우리는 발전하는 사회의 추세에 맞춰서 군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식의 어떤 논리 체계와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국가들의 어떤 구체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러한 군대가 자국에서 국가 방위와 국내 안보라는 이 현재 사명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러한 영역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사회를 내부적으로 통합시키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낌으로써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측면에서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지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정치에 대한 군부의 관심과 연구는 정치, 사회, 경제적 이러한 불안한 국가들에 전파돼서 이제는 신직업주의적인 군부 엘리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도로 정치화시킴으로써 이제 국내 안보와 국가 발전에 관해서 군부 역할 증대를 거의 이제는 자동적으로 유발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군부 엘리트들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일반 직업적 관점에서의 어떤 군 직업의 유형입니다. 자, 이제 전문 직업주의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 직업주의는 어떤 것이냐? 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직업은 전문화가 일반화되고 있고 군 직업도 전문 직업의 하나로 이제는 정착되어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이제 천직주의인데 천직주의는 뭐냐면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해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관련 규범 이것들을 정당화하는 조직과 제도로서 사회에서 금전적 목적보다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선으로 여겨지는 것을 지향하는 이 규범적 가치의 맥락에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천직주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천직주의는 이 천직주의를 선택한 직업에 대한 어떤 신념에서 나오는 어떤 긍정적 가치와 그다음에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이 책임감이 포함된 적극적인 의미의 어떤 희생과 봉사 태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어떻게 돼요? 존경과 친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직주의에서는 자기 희생과 그다음에 맡은 임무에 대한 어떤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이익 추구에 의한 명성보다는 사회로부터의 어떤 존경과 명예에 더 큰 이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현금성의 온전적 이 보상 체계가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살체를 어떤 조직하려기보다는 자신을 돌봐주는 제도의 그 온정주의인 그 은전 제도를 신뢰하게 되는데 군대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천직 의식을 강조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급여라든지 어떤 기술의 숙달과 같은 시장성 가치 이상으로 이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생의 직업으로 군대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삶의 보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군대의 어떤 천직 의식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직업주의입니다. 자, 일반 직업주의에서는 고용된 각 개인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 관심, 이 추구가 조직 집단의 목적이나 추구보다도 가치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재반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무원 노조도 있지만 실제로 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 직업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의 어떤 시장 개념에 근거해서 노동의 어떤 공급과 그다음에 수요에 의해서 관리하는 관점으로 기술 수준이 동일한 집단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는 어떤 원칙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해서 노동의 가치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물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보상되어야 할 어떤 필요한 인력의 확보라든지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인력들은 조직 집단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그들의 개개인의 이익에 우선해서 적정한 보수 수준이라든지 어떤 근무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관리층과 협상하거나 결정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직업 군인은 우수한 자질의 어떤 군 인력을 획득하기 어렵고, 그죠? 그리고 전역하고자 할 것이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사회의 어떤 보상 체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 국가에서 이제 군 전문 직업주의라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 전문 직업주의화의 어떤 그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천직 의식이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직업화 경향이 증대되어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천직주의와 이제 어떤 그런 일반 직업주의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자, 의식의 가치는 천직은 규범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제는 일반 어떤 그런 가치는 이제 시장 경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 어떤 뭐 용병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노조도 이제 뭐 이렇게 개입하는 뭐 이런 요소가까지도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제 군대에 노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지만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수준 보수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그런 어떤 그 군에 대한 국민에 대한 그 것들을 수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적정한 어떤 그런 또 복지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존경은 복무 개념에 따른 존경을 받지만, 여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은 일반 시업에서는 보상 수준에 따라서 지위를 받는 거다. 내가 얼마나 어떤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얼마나 보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지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어떤 천직주의는 그 업무의 복무 개념에 충실하면서 존경을 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자꾸 일반 직업주의로 넘어가면서 변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조금 나네. 역할 수행은 확산적 일반론자고, 여기는 구체적 전문가다. 전문가다. 집단의 관계는 어떤 군내 수직적이라 그러면 군 내부의 어떤 집단과 수평적이다. 이제는 수평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다. 획득 요인은 성격적 자리가 인생관, 높은 보수, 이 기술적 훈련을 통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이런 쪽에서 이제는 그 획득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뤄가고 있고요. 자, 보상의 근거는 어떤 계급 서열. 그래서 계급 서열, 여기는 기술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상의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보상 형태는 온정주의, 비현금주의라면 여기 금전주의다. 법률 체계는 이 군법에 적용하지만 이제는 일반 직업주의는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주거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천직주의 군대를 보면 일과 주거가 어떻게 인접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과 주거가 분리되고 있다. 퇴직 후의 지위는 전역 군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혜가 없어졌다. 그런 아무런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자, 군인이 지금까지 이 천직 의식으로 여겨왔던 군 직업을 일반 직업과 동일하거나 또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앞에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자, 첫째는 뭐냐? 군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민간의 어떤 기능과 이제 유사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현대 어떤 군대는 전통적인 군인 정신이라든지 의무감, 희생 정신, 애국심, 규범적 가치 이런 것보다는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경영 관리 기술의 정대에 의해서 이제는 평가되는 군인이 군대의 주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군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이제는 민간인의 어떤 기능과 유사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둘째는 전쟁의 위협이 사회 전반에 이제는 확장된 데 있다. 그래서 현대 무기 체계의 발전은 이 파괴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명중률이 정밀화됨으로써 전쟁에 의한 어떤 생명의 위험성이 이제는 전 전선에서 이 작전을 수행하는 군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이제 같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군대가 민간 사회와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개선된 고용 조건에 의해서 인재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군대도 그 급여가 민간에 비해 낮지만은 이와 같은 경제적 불합리 이 분리점을 이제 군인에 대한 교육 혜택, 그다음에 관사, 그다음에 면세 매점, 체력 단련, 의무 시설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면 은전에 의해서 이제 상쇄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이제 것이 그 군대는 이제 민간 기업과 다른 이제 단체
보는 어떤 군인의 의식의 이제 통해서 이제 양성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군인에게뿐만 베풀어 왔던 이 은전은 다른 공무원 집단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일반대에서 보면 뭐 자녀들 뭐 어떤 대학의 학비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변해가지 않으면 어떤 급여라든지 복지, 개인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어떤 확대되지 않으면 군인의 어떤 인재 확보를 정책적으로 전환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왜? 뭐 과거에 어떤 군대는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어떤 면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에 경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이 보장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군인들은 군대에서 일반 직업의식이 군대 내 어떤 노동조업을 결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군대를 보통의 직업으로 보는 어떤 군인은 급여라든지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과 같은 어떤 조직이 군대 내에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합의 결성과 활동이 전투 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군대의 조합 결성에 대한 어떤 군인의 자세도 군 직업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유럽의 각국에서는 군대 내 조합이 이미 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방부의 어떤 조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법률을 제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 국가의 어떤 그 직업 군인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천직의식과 그다음에 일반 직업의식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이 자기 어떤 직업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대인 직업 군인도 군대에서 얻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따라서 현대 군대에서 이제는 어떤 군의 어떤 전문 직업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와 군대가 발전할수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군의 새로운 이상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국가나 조직에 대한 충성과 희생이 강조되는 이 군의 어떤 천지주의적 성향은 이제는 현대에 이르러서 시장 경제와 가치 원리로 대체되는 일단 그 일반 직업주의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보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 어떤 어려운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교재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와 또 보강에 대한 수업을 이제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보니까 7,000명이 넘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국가가 또 건강하고 나라의 어떤 그런 발전이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